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2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78.61포인트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속에 외국인이 1407억 순매수, 기관도 2057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40.11포인트 0.05% 상승 마감했는데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14억 순매도, 기관 또한 58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지는 이제 반도체와 AI 수요확대 기대감에 2470선에서 오르며 마감했는데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CEO 샘 올트만이 이번 주 국내 방한 소식이 반도체 및 AI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 및 투자 기대를 키우면서 반도체와 AI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또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또 HPSP가 견조한 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시총 5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등 연초 이후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에 출연됐고요. 또 소프트웨어는 또 AI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헬스케어 엔터주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40, 0.41% 하락 마감했는데 일본은행 BOJ가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또 수출업체 올말 내고 물량 출해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웹툰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카카오 피코막이 작년에 거래액이 100억엔이 아니라 1000억엔을 돌파 소식에 미스터블루, 와이랩, MBT, 핑거스토리 등 웹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피코마가 2016년 4월 세계 최대 만화 시장 일본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피코마가 작년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이 1000억 엔 하나 우리나라 돈 약 9천억 원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작년 피코마 거래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7배 이상 성장했고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가운데 단일 플랫폼으로는 연간 거래액의 1000억 엔을 넘어선 사례가 이 카카오의 피코마가 유일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카카오 피코마가 이 2023년 올해 모바일 앱 마켓 소비자 지출 순위에서도 게임을 포함한 전체 카테고리 일본 1위, 글로벌 17위에 올랐으며 게임을 제외하면 7위 정도에 올라 있고요. 게임을 포함한 전체 카테고리 순위도 작년에 2022년에 비해 일본과 글로벌에서도 각각 2계단, 3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부도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점까지 적용을 제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도 또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의료기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랍 헬스 개최 기대감 속에 메가 ECS, DR텍, 한국 BNC, 뷰노, 루닛, 노울, 코어라인 소프트, 딥노이 등 일부 의료 AI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이고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아랍 헬스 2024가 국내 기업 약 200곳이 참가하는 기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49회째인데 아랍헬스가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이면서도 이번 전시회는 이 180개국에서 3,450여 개 기업이 참여 출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75개 국내 기업이 홍보 수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고 삼성 메디슨과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가 함께하는 삼성 헬스케어, LG전자, 휴온스, 플라지맵 등 75개 기업도 개별 부스를 설치해서 헬스케어 제품의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삼성 헬스케어는 이제 초음파 영상 진단 시스템과 또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고 딥노이드는 AI 기반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그리고 딥러닝, 딥뉴로 이건 뇌동맥 질환, 또 딥러닝, 폐결절 그리고
2D의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이 딥체스트 다중폐 질환을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비노도 처음으로 참가하는 아랍헬스에서 의료 영상 및 생체 신호 분야 주요 제품을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 그리고 페라이트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연구 자석 기술 수출 금지 소식에 삼화전자, 동국아레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삼화전기, 상신전자 오전에 이제 반등이 나왔으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과 분리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연구 자석 기술 제조 기술도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에 히토류 추출과 분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한 데 이어서 작년에 12월에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하면서 글로벌 히토류 밸류체인이 상류 부문에서 하류 부문으로 장악력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이제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용 배터리를 비롯해서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며 환경 오염, 채산성 악화 등 이런 문제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히토류 생산을 그만두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토류 금지, 수출 금지 소식의 대체제로 이제 페라이트가 부각되고 있는데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안 관련주가 오후장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SDS가 챗 GPT AI 악용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우려 속에 센즈랩이 상한가를 갔고요. 모코 MCS, 신세, 이글루 등 보안 관련주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삼성 SDS가 제조, 금융, IT, 운송, 회계 등 이 국내 대기업과 공공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주목해야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선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개인 민감 정보 유출 지속해서 진화하는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장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5대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 SDS는 이제 해커가 웜 GPT와 사기 GPT 등을 악용해서 손쉽게 대량으로 악성 코드를 제작하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면서 또 보안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카메라 모델 부품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갤럭시 S24가 이 카메라가 AI 모델 112개 탑재가 된다는 소식에 라운피플, SBW 생명과 IM, 픽셀 플러스, 쿼샤 CM 등 이 카메라 모듈 부품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에 위치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가진 긴담회에서 갤럭시 24 시리즈의 이 진일 보안 카메라 성능의 중심엔 AI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 갤럭시 카메라가 시공의 한계를 극복하는 우수한 촬영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AI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갤럭시 24 시리즈 카메라가 AI 모델 112개가 탑재가 됐고 갤럭시 카메라 대표하는 기능인 100배 줌 그리고 나이토 그래픽 나이토 그래픽은 이제 조조도 촬영이고요. 나이토 그래픽의 화질도 AI 모델을 이용해서 향상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에는 2배, 3배, 5배, 10배짜리 광학 줌 수준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쿼드 텔레 시스템도 새롭게 탑재가 됐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나오는 나이토 그래픽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만 시장 성장 전망 소식에 비만 치료제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삼성증권이 이제 GLP-1RA 중심의 비만 당뇨 시장이 2032년까지 만성질환 치료제로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1,4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이제 완치가 어렵고 재발률이 99.6%라고 합니다. 또 식이 조절, 운동만으로도 체중 조절이 어려운 이 비만 환자에게 비만 치료제 처방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GLP-1의 RA 비만 당뇨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만 관련 만성질환, 심혈관, 만성 콩팥변, MASH, 알츠하이머 등 이런 데서도 효과가 입증이 됐고 만성질환 치료제로서 이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GLP-1의 RA 시장이 엘리일리 또 노보노브디스크가 독점 중인데 후발주자들이 이제 향후 2, 3년 이상 2, 3년 향후에 2, 3년 이상은
과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BNC, 펩트론, 정군당, 올릭스, 이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식약처가 K 화장품 미국 수출 지원 등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최근 화장품 인허가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 업계를 대상으로 미국 FDA 담당 공무원이 최신 규정을 안내한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 수출 지원 소식에 이제 VT,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쿨리오, 한국건강홀딩스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 동행 소식에 한동훈 관련 종목들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원래 윤 대통령이 이날 비공식적인 쪽으로는 이제 해볼 적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위원장도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여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봉합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상홀딩스, 노을, DTNCRO, 태양금속, 오파스넷 등 한동훈 관련 종목들의 또 종목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는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또 하락이 보였었죠. 또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해 영상화 국내 첫 성공 유전자 치료 성공 소식에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첨단 방사선 연구소 가속 기동이온 연구실 박정훈 박사 연구팀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 지르코늄 89를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해 영상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가해 중 하나가 카스인데요. 카스 12A 단백질과 의료용 방사성 동위소인 지르노쿰-89를 접목하면서 새로운 바이오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 소재가 지르코늄-89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추적해 유전자 가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이 개발한 소재가 지르코늄-89인데 여기 나오는 감마선을 추적해서 유전자 가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특정 DNA로 찾아가는 유전자 가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신약 연구 개발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큐러셀, 신테카바이오, 툴젠, 랩지노머시 등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반등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중국이 고강도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 삭제 등 소식에 그 전에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었죠. 이제 초안 고강도 게임의 규제를 초안 삭제 소식에 또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액터즈 소프트, 이메이드맥스, 크래프톤, NC 소프트, 드래곤플라이 등 게임 모바일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